태양광을 해서 그거를 모아가지고 전기를 다 공급하는데 그걸 모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전기 자동차입니다. 전기 자동차. 그래서 전기 자동차 중에서 지금 제일 앞서가는 데가 테슬라하고 일본의 닛산이에요. 닛산의 리프인데 테슬라는 이제 테슬라 그 기술 CEO를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작년에 왔었는데 그분은 전략이 어떠냐면은 자기네들은 전기 자동차끼리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 응? 기존의 화석 연료로서는 석유 뭐 이런 걸로 가솔린으로 가는 석유나 경유로 가는 차가 경쟁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발한 모든 특허는 전기차를 만드는 데는 전부 다 풀이를 써라. 무조건 써라. 이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우선 전기차라는 게 아주 간단하죠. 리튬 배터리에다가 바디만 씌우고 IT가 들어가면 그거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그건 부품도 적고 그 다음에 이게 기존의 엔진이 가는 거는 부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부품 자체가 막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움직이니까 이게 고장이 자주 나요. 근데 이거는 움직이는 게 거의 없고 부품이 적으니까 고장이 거의 안 나. 그러니까 그걸로 만약에 갚버리면은 지금 현재 있는 그 엔진 자동차는 그냥 완전히 경쟁에서 완전히 그냥 확 떨어집니다. 근데 내가 이제 그 부분에서 세계적인 학자를 한 달 전에 만났어요. 토니 세바라고 에너지 혁명 2030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 그 사람은 전 세계가 2030년이 되면은 태양 에너지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자동차를 가면은 자동차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가 우리 핸드폰 배터리 그거에 10,000개가 들어가는 거거든. 10,000개를 밑에다 까는 거예요. 깔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에다가 이제 60%가 IT 기술이에요. IT 기술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가면은 그냥 전기 자동차로 가는 게 아니라 다 무인 전기 자동차로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센서에 의해서 이제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서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굉장히 막 떨어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하니까. 그래서 센서가 다 붙어서 그거는 모든 걸 이제 처리하는 거거든요. 처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는 하여튼 2030년이 되면은 에너지를 받아서 그거를 충전한 것을 그 전기 자동차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 집에서는 그 충전해가지고 그거를 쓰니까 전선이 필요 없잖아요. 뭐 고압선 뭐 이런 거 일체 없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다 생산해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자동차의 배터리도 그게 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낮에 그 막 전기를 많이 쓸 때 있잖아요. 에어컨. 그러면 자동차에 있는 걸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충전한 걸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이 자동차가 뭐 2억 대가 있다면 2억 대가 전부 다 발전소예요. 발전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그럼 어떤 전략이냐 하면은 테슬라는 그 얼마 전에 테슬라가 새로 이제 그 개발한 게 한 번 주행으로 그 자동차는 이게 결국은 한 번 여가지고 가는 건데 한 번 주행으로 350km를 이제 개발했어요.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파는데 그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내년 말에 이제 그걸 자동차를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이제 계약을 받는 거예요. 계약을 받는데 얼마 전에 하루 계약이 얼마 들어왔냐면은 18만 대가 들어온 거예요. 전기 자동차가 18만 대가 들어오고 그 계약고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은 7조요. 7조 원. 하루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뭐 자동차가 뭐 한 달에 뭐 10,000대가 계약이 됐는데 막 난리가 그러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계약이 막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공장을 그 중국에다 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는 전기 자동차 비율이 굉장히 적지만 앞으로 몇 년 되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간다.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건 충전기도 이제 막 다 붙이고 그다음에 뭐 350에서 400, 한 500만 되면은 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격은 4천만 원인데 그것도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 이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 가격이 제일 비싸요. 근데 처음에 전기 자동차를 생산했을 때는 10년 전에 생산했을 때는 전기 자동차 전체에 리튬 이온의 가격이 그거 2분의 1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4분의 1로 떨어졌어요, 벌써. 근데 리튬은 해마다 리튬 이온의 가격은 해마다 16%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16%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에너지 효율이에요, 효율. 가솔린이나 이런 거는 효율이 20%입니다. 에너지가 들어가서 가는데, 근데 전기 자동차는 효율이 90에서 95%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쓰는 가솔린 대신에 전기 자동차 쓰면은 에너지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제주도에 전기 자동차 그 택시를 탔거든요. 근데 물었어요. 하루에 그 돈이 얼마 드냐 그랬더니 하루에 2,000원 듭니다. 그러니까 오염물질 하나도 안 나오고, 오염물 하나도 안 나오고,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석탄 생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 하나도 안 나와. 자동차가 달리는데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전기 자동차가 시내 다닌다 그러면은 도심지가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산속에 온 거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도심지가 오염물질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빨리 선점을 해야지 그 환경도 살리고 우리 경제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정책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 기존의 원전 산업이나 무슨 이런 화석 연료 산업의 로비나 뭐 이런 거에서 그거 어쩌로 굉장히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이제 최근에 산자부 주영환 장관이 그분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 환경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후변화에도 관심 많고 그래서 그쪽에서 얼마 전에 8천억을 투입을 해서 학교 초중고등학교 2,000개 지붕을 전부 다 태양광으로 교체한다. 그건 뭐 하면 한번 시설만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교체해 놓으면은 그거 이제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후에 이제 뭐 먼지나 좀 하면 그거 한번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재생에너지 풍력하고 태양광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는 전 세계 810만 명입니다. 810만 명이고 이거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용량에 비해서 장치 산업이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태양광은 다 이게 분산행 아닙니까? 분산행이기 때문에 그거 하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전부 다 다 사장입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 이게 다 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조금 크면은 몇십 명이 일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의해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도 빨리 가야 된다. 발전이나 고용 창출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 발표를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신재생 이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신성솔라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양광 해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막 계속 한 5, 6년 막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근데 최근에 막 주식이 뭐 한 얼마가 뛰었나? 1,900원이 2,500원 됐으니까 한 달 만에 한 25%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투자로도 이제 뭐 가장 유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 토니 세바라고 그분이 이제 거기 강연을 갔어요. 그 신성 솔라의 그 공장도 보고 강연 특강도 하고 그 사람이 즉석에서 자기 인턴해가지고 주식도 샀어요. 주식을 7천만 원치 샀어요. 근데 주식 사가지고 일주일 만에 15%가 오른 거예요. 사람들은 이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는 싸게 공급하고 싶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산업용이거든요. 네. 산업용은 전기가 싸요. 또 네. 가정용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 에너지 소비는 지난 30년 사이에 8배가 늘어났어요. 8배가 늘어나고, 전기도, 이제 늘어나는데 에너지 소비만큼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석유화학 걸 사서 그걸 다시 수출하는데 전기는 수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기도 이제 늘어나는데 지금 산업 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늘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런 산업이 전부 다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뭐 조선 해운부터 뭐 지금 뭐 반도체부터 이게 지금 전부 다 앞으로 다 밀릴 산업이거든요. 그 철강 산업도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증가율을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연 그 2.5%를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하는데 실제로는 1.2% 늘었어요. 이때까지 지금에. 그러니까 계속 간격이 나는데 앞으로 더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체 전기 생산이 8,500만 킬로와트입니다. 근데 8,500만인데 실제로 한 2천만이 남는 거예요. 2천만이 남는 거예요. 그거 남는데 계속 지금 건설하는 거거든요. 한 몇 년 전에 그때 전기 뭐 소비가 많아가지고 피크 때문에 그러는데 그 피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한 보름 정도 때문에 설비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민간에서 해가지고 빌딩마다요 다 자가 발전이 다 있어요. 실제로 그 쓰지도 않고 비상용으로 쓰는데 실제로 민간에서 그 운영을 해서 거기에다가 주면요 피크 때는 그걸 조금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쓰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태양광으로 하면은 태양광은 그걸 해서 자동차에다 충전해서 자동차로 쓰면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렇기 때문에 피크를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전은 24시간 가동하니까 저녁에 전기를 안 쓰니까 그걸 가지고 양수 발전 그 전기의 힘으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밑으로 또 물을 낙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전 그것도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원전은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으니까. 원전이 필요하다고 원전을 인정하더라도 전기가 이만큼 많이 남는데 왜 그거를 계속 짓냐 이거 2.5인데 1.2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더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원전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전력 수급에서 남는데 그거를 구태여 지금부터 착공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요번 그 5, 6호기 그거는 저는 일단은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전기가 남는데 지금 또 건설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실업자니 뭐 고용 이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지. 사람에다 맞춰가지고 지금 그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과거에 그 독일어 선생, 독일어 지금 전 세계 공용어도 아닌데 그러면 학교 선생을 위해서 그 독일어를 계속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국민,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야지 그 이해관계, 공급자 중심으로 가면은 결국 우리 경제가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추락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전은 어떻든 찬성하는 사람까지라도 지금은 전기가 굉장히 과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진 나고 이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은요 진짜 죽는 거 보기 전에 이제 실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고가 원전이 전 세계 400 몇 개 있는데 400 몇 개 있는 데서 체르노빌 사고도 나고 후쿠시마 사고도 나고 미국 드리마일 사고도 나고 또 고장 나는 것도 많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률을 치면은 진짜 사고 날 확률이 제일 높은 나라예요. 지금 제일 높은 나라를 치면 한국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남았어요. 근데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더 그 기술이 좋습니다. 원전 기술이나 안전 이런 시스템 우리보다 그거 나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만약에 사고 난다. 그러면 지금 막
얘기한 대로 고리 쪽에서 하나 나면요 반경 30km에 380만 명이 사는데 380명이 어디 갑니까? 아니 일본은 지금 일본 같이 시스템이 잘 된 나라도 20만 명 때문에 저렇게 골치 아픈데 380만이 그렇게 되면요 나는 그냥 거덜나요 거덜나. 근데 그거는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데 그래서 힘든 거예요. 환경운동이 왜 어렵냐면요 우리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큰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대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 말은 맞았지만 우리 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비극은 초래되고 비극이 초래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런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원전을 줄이고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입장인데 저 사람들은 사고 날 때까지는 자기네들이 안 났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도요 누진제잖아요. 너무 누진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기 사용량은 우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걸 지금 전기 전체를 5천만 번의 1로 하면은 산업용까지 우리가 다 쓰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데 개인 전기는 유럽인에 있는데 굉장히 적어요. 왜냐? 그 사람들은요, 조리하는 거 있죠. 전부 다 전기입니다. 왜냐? 그 가스를 하면요, 가스 그 자체가 화학물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를 겨울에 문을 다 닫아놓고요, 가스를 틀면요, 집에서 자동차가 한 대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망 중에 1위가 폐암입니다. 폐암은 공기도 나쁘고, 담배도 피지만은 집에서, 조리기구. 그래서 여자 사망 1위가 폐암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인덕션이에요, 유럽은. 다 전기를 해요. 왜냐? 전기는, 일단 전기가 전기를 생산할 때는 그 효율이 떨어지지만 생산된 거 쓸 때는 효율이 인덕션이 제일 좋거든. 그럼 인덕션을 다 쓰면은 방 안에 뭐 문 닫아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누진제가 해가지고 전기 조금 쓰면은 그냥 몇십만 원 나오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이게 산업에서 쓰는 거를 가정에서 이제 거꾸로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 지금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진제가 너무 심한 거예요. 왜냐면 전기로 적정하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하고 냉난방 시스템은 전기보다는 그 중앙 공급 있죠. 근데 요새는 이제 난방도 전부 다 깨서 하잖아요. 개인으로 다 지금 하는데 그건 뭐 할 수 없다고 치지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누진제는 과감하게 현재와 같은 이게 너무 그냥 가파리가 올라가는 거는 대폭 줄이고 그다음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슨 고등어니 엉뚱한 얘기하고 있지만 어떻든 가정에서 가스 쓰는 거는 특히 겨울에 가스 쓰는 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이게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은 사람들이 잘 믿질 않아요. 터져야지 관심 가지거든요. 그래서 예방으로 그래도 가장 성공한 환경운동이요, 동강댐 백제운동. 거기에 그 아름다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연 환경도 보여주고 다큐멘터리 현장도 가고 또 뭐 다양한 데 하면서 그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세계 환경날 6월 5일 날 백제했잖아요. 그거는 진짜 획기적인 겁니다. 어쨌든 정부의 국책 사업을 미리 그거 한 건데 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은 뭐 좋죠. 근데 뭐 지금은 우선 지도자 자체가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명박 그 사람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정부도 그린벨트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한 거예요. 교통이나 도시가 도시가 평창하는 거, 그다음 녹지대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도나츠형으로 쫙 만들었는데 이거를 지금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 푸는 거 아닙니까? 지금 땅이 무슨 부족하고 이런 거 하고 다르거든요.
국토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분산하느냐 그걸로 처리를 해야지. 늘어난다 그래서 그냥 다 푸는데 길도 늘어난다 해서 길을 넓히잖아요. 유럽은 가면요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4차선을 2차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차가 막히면요 2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어요.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도로 저기 땅 한 평에 최하 몇백만 원씩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럽은 그렇게 줄여 놓으면요 자가용 타는 사람은 이제 타는 것 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대중교통으로 가는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전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려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습기라는 거는 어떻든 습기를 겨울에 습기가 적으니까 습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습기 아닙니까? 네. 근데 습기를 공급하는데 계속 물을 이제 주입하면은 거기에 물때가 끼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균이 번식하니까 그 균을 번식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살균제를 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균이 죽는데 사람한테는 괜찮은 게 있습니까? 농약도 살균제가 있고 살충제가 있고 제초제가 있는데 농약이 그러면 살균제는 그러면 뭐 사람이 뭐 호흡해도 괜찮은가? 살균제 뿌리다가 농민들이 막 죽는데 그러면은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넣으면은 농약만큼은 아니더라도 호흡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는 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하면. 그러면 정부는 그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 화학 물질을 먹을 때 하고 호흡할 때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평가를 하면 되는데 평가를 안 해가지고 허가를 한 거 아니에요. 허가해가지고 이제 허가해서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물질, 화학 물질이니까. 그럼 그게 나왔을 때 빨리 그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그 분야에 있는 의사들이 자꾸 비슷한 환자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뭔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그 담당 의사들끼리 네트워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돈을 내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그걸 대강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아산병원에 있는 그 의사 그분 우리 지금 재단에도 참여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거기에 관계된 역학조사를 했더니 이 가습기에 있는 살균제에 의해서 발병된 걸로 추정된다. 그게 2011년입니다. 딱 5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했단 말이에요. 가습기 살균제에서 나도 저기 세종로에 가서 시위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다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이걸 어쨌든 공기를 매개로 안 가니까. 그러니까 물을 매개로, 공기를 매개로, 식품을 매개로. 나는 그건 다 공해. 공해라는 것은 뭔가 매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직접 터 때리는 거는 공해가 아니잖아요. 비행기가. 그러면은 가습기 살균제는 공기를 매개로 해서 했으면 환경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가습기 살균제는 환경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정신없는 사람. 아니 공해라는 게 물과 공기와 식품을 매개로 해서 나타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주는 게 그게 공해라는 말인데 그게 공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책임 회피하면서 계속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할 수 있는 거는 1차적으로 관계되는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관계되는 건 질병관리본부가 빨리 규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하려면은 국회가 나와서 그거를 뭐 국정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된 거면 검찰이 나와가지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요. 피해자는 그냥 완전히 폐가 굳어가지고 막 죽어가면 얼마나 고통이 심합니까? 근데 이걸 누가 그래도 끈질기게 했냐면 최혜영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 2학년부터 했어. 내가 공해문제 연구소 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현장 가고 성면 문제 가지고 하다가 이 사람이 결국은 이제 건강하고 관계되니까 서울대 보건대학에서 보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해서 불독같이 끈질기게 해가지고 지난 5년간 끈질기게 물고 뜯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 사람 가지 않았으면요, 이게 또 묻혔습니다. 응? 그 최영진, 난 진짜 그런 사람은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저께도 여기서 또 했어요. 근데 추가 신고를 또 받거든요. 1차, 2차 해가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2달여 만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신고돼가지고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701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그 병이 생긴 사람이 한 4,000명 생겼어요. 근데 이게 이대로 가면은 연말까지만 받아도요, 내가 보기에는 10,000명 돌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사망자도 뭐 1,000명 이상 확 돌파할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인과관계를 해야 되는데, 인과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요, 환경은 개연성의 이론이에요. 내가 그러한 물질로 그러한 병이 났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원인자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규명하기 전에는 전부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개연성의 이론이거든요. 왜냐? 아니, 환자가 그걸 어떻게 다 증명을 합니까? 또 죽은 사람은 그럼 뭐 어디 가서 그걸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하나 보면서, 미나마타병이 어쨌든 20세기에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미나마타병인데, 미나마타병보다도 이게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렸잖아요. 환자한테 가려니까 내가 의사입니까? 그리고 환경부 장관이. 아니, 환자한테 의사 아니면은 못 갑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야죠. 피해자의 소리를 들어야지. 그래서 파면시키려는데도 파면도 안 시키고 물로도 안 나와.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그 김포에서부터, 뭐 김포가 아니야. 처음에는 저기 시내, 서시내, 뭐 어디야, 뭐 여의나루인가 뭐 이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기 중국 관광까지 간다는 거야. 이 도라이 같은 사람이냐. 아니, 크루즈 배라는 거는 배가 이렇게 깊어야 돼요. 그래서 바다가 깊기 때문에 크루즈는 막 12층, 15층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강 부산에 오더라도 부산 외항에 띄워놓고 들어오죠. 아니, 여기서 하면은 배가 납작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납작한 배는 한 2층, 3층짜리 배 만들어가지고 그걸 중국으로 한다는 거. 그게 저기 뭡니까? 그게 됩니까? 그래서 그 발상부터 우선 연구를 하나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요번에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그거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리가 일정하게 있어야지 이게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18km밖에 안 되는데 그 화물을 거기다 실어가지고 다시 와서 부리고, 그냥 화물을 그대로 그냥 갚아놓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뭐 깊이 있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추진하는 업체들 그 다음에 그거 이제 항만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다 이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냥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해서 결국은 한 거예요. 그 2조 6천억을 들여가지고, 물동량인데, 아니, 거기를, 무슨 관광이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를 누가 탑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뭐가 있어도 심심하다 그러는데, 중국의 뭐 양자강이나 아니면 중국의 삼엽댐 있잖아요. 거기 경관이 진짜 멋있고, 양자강, 저기 뭐 중국 어디야, 상하이 가면은, 멋있게 해놨잖아요. 막 야광도 좋고.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기를 뭐 안 되고 돈을 내고 그걸 탑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나? 처벌을 해야 돼요. 그 추진한 세력들이 있잖아요. 다 구속을 시켜야지. 지금 가습기 살균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국고를 들어가지고 9% 됐는데 또 그놈들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가지고 된다. 아니, 기업이 만약에 그걸 했는데 처음에 9%로 시작해가지고 성공하는 기업이 어제 그 사이에 다 망하지. 그래서 저는 4대강부터 하여튼 자원 개발 이런 거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지네를 위해서 하는 거. 지네들 이익, 지네들 돈 버는 거. 그래가지고 나라가 지금 깔아놓는 거 아닙니까?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고. 근데 국민들이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를 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국민들이 그냥 다 들고 지금 시청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학생들도 안 나가잖아요. 해도 안 되니까.
응? 6월 환경제 한 번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하면은 뭐 벌금을 그렇게 그 뭐라 그러나 돈으로 또 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옥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막 돈을 몇십억씩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억 때리니까 그거 없으니까 막 집이 파산이 되고 막 풍지박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쁜 권력층이 들어섰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그 국민들이 겪었는데, 예? 겪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면 나는 망한다. 왜냐? 그 뭐 최근에 이제 그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도 그러고 또 서울대 사회학과 그 장덕진 교수 이제 얘기가 이대로 한 8, 9년 가면은 어떤 정권이 잡아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생각해요. 어떤 정권이 잡아도. 왜냐? 이게 고령화가 너무 심각하거든요. 근데 고령화인데 이 세상이 굉장히 빨리 변하고 지식의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계속 공부 안 하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다가 불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해서 계속 때려박아 줘야 돼요. 때려박으면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잠재력이나 이런 거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 한번 보세요. 영국이 결국은 아니 그 사람들이 한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난민들을 못 들어오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난민이 궁극적으로 생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구가 점점 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데 그럼 양극화가 된 원인이 뭡니까? 저거 과거에 뭐 자기네들이 다 그렇죠. 식민지로 수탈을 하고 흑인들 전부 다 그냥 노예선으로 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책임 안 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네들 또 이익을 본다면 또 이해라도 돼. 자기네들이 고립이 되고, 그래서 나는 우리 나이 든 사람, 나도 이제 나이가 든 축이지만, 나이 든 사람들이요, 진짜 나라 생각해야 돼요. 치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아니, 지하철 요새 뭐 공짜 아닙니까? 65세 이상. 65세 이상인데, 자기는 돈 안 내고 타고, 돈 내고 탄 사람들, 그냥 자기가 당연히 앉아서 가야 되고, 큰 소리 치고, 그 아시아 지역에 환경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또 뭐, 지원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후에 나와서 아시아 나라를 많이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아시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구나. 특히 베트남이나 몇 나라는 뭐 엄청나요. 엄청나. 지금 삼성 공장 있죠. 삼성의 핸드폰 공장이 베트남 갔거든요. 하노이 근처로 갔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어요. 한 공장에 10만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것도 고졸 여성이. 그렇게 막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는 쫓아가지 못하니까 먼저 그런 걸 겪은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역할,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하면 훨씬 더 코스도 적게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아시아,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오지만 솔직히 아시아 사람들이요, 미국, 유럽 사람들 참 싫어해요. 옛날에 다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참 좋아해. 또 일본 사람도 또 싫어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그렇죠. 2차 대전 때 일본은 뭐 어떻든 또 침략국인데, 그리고 일본은 또 그 NGO 차원에서 일본은 큰 NGO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나라는 큰데 NGO가 뭐 역할을 못하고 그 사회주의 체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또 우리 한국에서 그런 또 내가 봐도 뭐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 그 지역을 우리가 12년 전부터 아시아 지역의 10개 팀이 아시아 현장을 조사한 거예요. 환경 탐사. 그래서 한 10년을 하니까 아시아 전체가 이게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가 이제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아시아 지역에 그 열심히 일하는 환경단체를 우리가 지원하자. 그래서 이제 그 지원을 받는데 막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6, 700개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다 심사하려면 눈알 빠집니다. 다 영어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10개 단체씩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 나라도 저도 처음에 독일에서 저기 그랬었죠. 3년 받았으니까 나도 혜택을 받았으니까 아시아 각 나라마다 체일 같은 사람이 나라마다 다 나오면 어떻든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환경단체만 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그 한 10여 년 전부터 우물 파기 그래서 한 200여 개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했더니 또 막 그거 하는 단체가 또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다른 걸 하자 그래서 이제 태양광을 했어요. 네. 전기 없는 데에서 태양광을 또 만가구. 그래서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그분 지역구에 달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또 거기에 청가구 또 달고 그래서 이제 하면서 좀 느낀 게 아 이게 전 아시아 인구가 지구 전체 인구의 3분의 2인데 우리 환경재단에서 하나라도 좀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자. 모델을 잘 만들면 그 모델을 확산시키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중에 하나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네, 네. 방글라데시는 뭐 우리 남한보다 조금 큰데 인구는 1억 7천만. 네. 뭐 시골에서 사람 많아요. 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에코 빌리지를 하나 만들자, 생태 마을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거기를 하나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식수 개선 사업도 하고 또 전기, 태양광도 이제 지원해주고 학교도 태양광을 해서 학교에서 시청과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슨 그 일자리를 또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재봉틀 가지고 이제 하는 거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건물을 하나 졌어요. 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딱 갔더니 체열 룸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레이첼 카스놀 같이.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거기서 재봉틀을 배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해서 이제 네.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는 생태적으로 굉장히 좋거든. 벵골만이니까 네. 벵골 호랑이 지역인데 거기 이제 생태 마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는 의료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 뭐 물건 재고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또 이제 그쪽에다 좀 지원을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이제 네. 커지도록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중국하고 뭐 한국, 일본은 전부 다 뭐 하늘도 그냥 뭐 철새도 지 맘대로 안 하고 미세먼지도 오고 또 바다로는 모두 뭐 물고기도 지 맘대로 돌아다니지. 오염된 거 뭐 우리가 이게 어디가 얻은 거야 모르니까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스 앤 그린보트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금년에 이제 9월달에 이제 9번 이제 띄웁니다. 그래서 한국 550명, 네. 일본 550명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서 아시아의 환경과 평화, 뭐 이번에 또 이무영 선배도 탑니다. 특히 이제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 금방은 안 되지만 어쨌든 누군가 시작을 해야지 이게 확산이 된다고 보고 또 언젠가는 큰 재난이 올 거예요.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은 뭐 지금도 많이 나타났지만 그 지난번에 그 시리아 3살짜리 어린이도 결국은 그 나라에 한 5년간 비가 안 온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안 되니까 농민들이 도시로 수백만 명이 나가서 그게 이제 막 내전으로 번지고 그 중에서 이제 IS가 나와가지고 IS에 가는 사람들은 또 이제 월급 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지적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서 하니까 IS는 또 자기네들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유전지대 인데 막 공격해가지고 거기서 돈 받고 막 납치해가지고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 기후 변화로 식량 문제로 해서 식량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또 막 그 티니지도 그게 그 독재 플러스 기후 변화를 위해서 식량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막 주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 자스민 혁명도 바탕에는 이 기후 변화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기후 변화가 제일 중요하다.